자, 그럼 객관식 문제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에서도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시험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쓰인 개념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살펴두는 겁니다. 자, 쉬운 문제에 나왔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1, 2, 3, 4번에 나왔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시험에서는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 있고 그 문제 안에서 중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쌤은 이 노란색 분필을 가지고 각 문제마다 쓰인 개념들을 최대한 여기에 적어두도록 할 테니까 자, 내가 복습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혹은 읽어내서 이용을 했구나라는 것을 인지해야 될 부분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쉬운 문제에서는 금방금방 읽히지만 어느 순간 이 시험지가 어려워졌냐라는 것은 아마 독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었을 거다. 자, 그 지점들에 대해서도 주안점을 좀 두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자, 노란색으로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이 개념을 뭐로 적을지 뭐 빨간색, 파란색 스스로 하나 정하면 될 거고요. 자, 세제곱근 기호에다가 밑줄 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개념 이용할 수가 있고요. 거듭제곱근. 이 4점짜리 문제로도 자주 나오는 소재지. 지금은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통해서 계산을 해도 되고요. 유리수 지수로 확장 정의하는 과정과 관계되어 있고 그것을 그대로 지수 법칙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거듭제곱근이라는 이 부분 지금 양수인 것이 딱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해주면 돼요? 지금 2의 3분의 2제곱이라고 해주면 되니까 물론 이것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지금은 유리수 지수로 바꾸어 표현한 후 지수 법칙을 통해서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까지 자, 지수 법칙, 지수 자리에선 덧셈이 일어난다. 1이네요. 정답 구했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에서는 물론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에선 이것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 존재성을 살펴봐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읽어내기만 하면 역시 간단한 계산입니다. 자, 어디에 밑줄을 쳐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리미트. 쌤이 문제지를 보지 않고도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밑줄 쳐주도록 하고요. 미분계수의 정의구나. 쉬운 문제에서라도 이 정의, 바로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내용에서는 반드시 물어봐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읽어내고 그래서 이거 읽어내면 뭐니? 바로 F'3 이것이 존재할 때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고 그것을 F'3이라고 하는 것이고 얘를 구하기 위해 도함수 다항함수의 도함수 지금처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함수식이 모두 주어져 있기 때문에 3x 제곱 빼기 8x 플러스 1 F'3이라고 해주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27 빼기 16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3, 8에 24예요. 27 빼기 24 더하기 1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이렇게 더해서 4가 됨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미분계수의 정의 및 도함수, 바로 다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볼게요. 등비수열, 거기다가 밑줄 쳐주도록 하고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개념, 당연히 등비수열의 뜻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항 등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쉬운 문제이므로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앞세운다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자, 여러분이 고난도 문제에서 만날수록 뒤에 지금 더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 등비수열을 뜻대로 나열해가며 그 다음 항을 찾아 나가고 그걸 통해 일반항을 구해나가는 과정. 나열해가며 그 전항, 그 다음 항을 찾아 나가야 되는 고난도 문제 21번에 있잖아요. 거기서 뭔가를 곱해나가고 뭔가를 나눠나가고 하면서 다음 항을 찾게 되어 있는 이유인 거지.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뜻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B가 일정하네요. 요렇게. 그래서 일반항 AN 이퀄 A1 첫 번째 항에다가 R의 n-1제곱을 곱해 주었다. 자, 둘 중 어느 것을 이용하더라도 비슷한 풀이를 진행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거 먼저 해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거 A4이니까 AR 세제곱 첫째 항을 A라고 두었습니다. 그 다음 우변은 2AR 제곱 그 다음 3AR 자,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R 또한 양수입니다. 음수라고 한다면 교대로 나타나거나 0이라고 한다면 0이 나와버리거나 그래서 모든 항이 양수이려면 첫째 항도 공비도 모두 양수임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첫째 항도 공비도 모두 양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AR을 양변에서 한 번씩 나눠주게 되면 이쪽은 넘겨주면 되네. 마이너스 2R 좌변으로 넘긴 것으로 바로 쓰겠습니다. 빼기 3 이퀄 제로 그래서 R 마이너스 3 R 플러스 1 이퀄 제로이므로
R의 값은 3이다 라고 공비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풀이해도 되고요. 자, 이 왼쪽 풀이 꼭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평가원 수능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표현으로는 등비수열 관련해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표현이 주어져 있었던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직접 독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양변을 A2로 나누어 주게 되면 A2분의 A4가 좌변이 되고요. 모든 항 양수라 그랬으니까 얘로 나눠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 자, 그 다음 우변은 2 곱하기 A2분의 A3가 되고 그리고 플러스 3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건 등비수열의 뜻에 의해 나 자체가 R이잖아. 나는 R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R의 제곱 이퀄 2R 플러스 3. 바로 동일한 식을 얻어낼 수 있었고요. 자, 이 뒤는 사실 1, 2, 3, 4, 5번 R 자리에 넣어보면서 양수 R이구나 1, 2, 3, 4, 5, 3쯤 집어넣으면 정답이 되네 하면서 확인을 해보아도 되겠습니다. 자, 물론 2차 방정식 풀이해서 양의 실근을 찾아주면 가장 안정적입니다. 자, 다음은 4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지금 몇몇 끊어져 있고 위험해 보이는 지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묻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0에 대해서, 1에 대해서 그 부분만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고난도 문제에서는 어느 부분이 중요한 지점인지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 연속 이런 거 공부하는 게 뭐 때문이야? 어떤 하나의 포인트. 그 지점만큼은 너무 민감한 지점이라서 예민한 지점이라서 이게 좌우극한 함수값 정밀하게 조사해야 될 때가 있잖아. 딱 그 부분을 물어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맨 밑에서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요걸 하나 묻고 있고요. 그 다음 리미트 x가 요건 뭐 1이겠지. 지금 뭔가 정밀 조사 필요해 보이는 지점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음을 확인하였고요. 자, 요런 부분이 바로 함수의 극한의 뜻입니다. 자, 뭐 시력 검사 수준으로 그냥 왼쪽에서 다가가면 1이 나오고요. 1이야, 1. 그 다음 오른쪽에서 이거 다가오면은 2가 나오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 두 개를 각각 구해서 시력 검사 수준으로 정답을 구했습니다만 개념을 지금처럼 읽어냈잖아요. 좀 더 어려운 문제에서는 어떨 수 있다고? 그런 뭔가가 급격하게 상황이 변화하는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주어지는 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0이나 1 같은 곳이 불연속 지점이 될 수 있고 좌우극한 함수값을 나머지 지점에선 굳이 따로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고 이런 후보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나가는 논리적인 추론 과정. 후보지를 내가 스스로 이것을 잡아내가며 해야 되면 고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험지에선 22번 문제가 그와 같고요. 자, 이런 지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 다음 기념으로 얘 어떻게 하면 돼? 0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모두 모여드는 지점이 존재하니 자, 1보다 조금 큰 값을 가지면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향해 가는 값이 있니? 라고 이야기해도 되겠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함수 f의 꼴 자체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두 가지가 같이 떠올랐으면 가장 안정적입니다. 첫 번째 떠오를 수 있는 개념은 당연히 곱의 미분법도 떠오를 수 있지만 미분계수의 정의가 떠오를 수 있고요. 그리고 곱의 미분법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모두 떠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가원 수능시험에서는 이런 곱꼴로 주어졌을 때 지금 미분계수의 정의대로 f'1을 구하려고 한다면 x 빼기 1로 나누면 되는데 그 계산이 그닥 유리하지가 않지 지금은.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나누어서 직접 미분계수의 정의대로 계산하는 것이 더 유리한 문제 또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미리 단정 짓지 말아야 되는 둘 모두 학습 목표에서 공부하는 중요한 내용이겠고요. 이 문제에서는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없기 때문에 곱의 미분법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했고요. 자, 그래서 f'x 곱의 미분법 이용해서 도함수를 구해주게 되면 2x 플러스 1 앞에 있는 거 미분한 거예요. 뒤에 있는 건 2x 제곱 빼기 x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 앞에 있는 녀석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x 뒤에 있는 것 미분해서 4x 빼기 1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로 f'1 이번에는 도함수의 정의가 무엇이다? 미분계수를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다. 그래서 1을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구해주면 된다. 3 플러스 2 곱하기 3 해서
9가 나왔는데 3 플러스 2 곱하기 3은 9야.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에다가 3. 오, 9야. 계산을 일부러 이렇게 똑같이 해놓은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 대비해서는 좀 당황한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 이 삼각함수의 각의 변환에 대해서 공식 위주로만 생각을 해왔을 시에는 주로 2분의 파이 그리고 파이에 대해서 풀마 세타에 대한 것을 주력으로 암기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이 까먹은 거 아닌가? 자, 이래서 자신 없었을 수 있고요. 자, 하지만 그 부분이 우리가 공부했던 어떤 개념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부했던 중요한 개념은 바로 삼각함수에서는 뜻과 그래프입니다. 바로 그 두 가지 개념만으로 모든 걸 다 다룰 수 있다. 자, 그걸 알고 있다면 자, 여기에 세타의 범위가 안 주어진 것이 그리고 2분의 3파이라는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는 것이 다소 부담이 되었을지 모르나 나머지 부분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야 돼요. 자, 세타라고 일단 주어졌잖아. 각이잖아. 뭐랑 관계가 돼 있어? 삼각함수의 정이지. 회전량이라는 세타로부터 그걸 정의역의 원소로 해서 x좌표, y좌표, 기울기 등을 읽어내는 것이 바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바로 이 삼각함수들의 정의다라는 건 불변이에요. 어떤 특장점이 있었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믹스되어서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부호나 믹스된 상황 등 그래프보다 원을 이용했을 때 한 번에 모두 다룰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다소 당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려봤었으면 좋겠어요. 자,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그냥 여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회전량으로 정의대로 표현한 거야. 3점 문제잖아요. 그리고 삼각함수의 정의라는 개념을 읽어내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와야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뭔가 어떤 순간을 만났더라도 내가 뭐 공식을 까먹은 것 같아. 아니야, 뭔가 헷갈려. 자, 읽히는 것이 독해되어지는 것이 개념일 때는 그것도 우리가 제일 굵직하게 공부했어야만 하는 삼각함수에서 두 개 말하라면 뜻과 그래프 두 개잖아. 자,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그대로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 세타라는 녀석을 주로 예각 범위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헷갈렸다 손 치더라도 그렇다면 뭘 얻게 되냐? 자, 이 각에 대하여 y좌표가 대응이 되는 것이 바로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세타로부터 y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네가 3분의 1이 되도록 한다라고 한다면 이 각이거나 이 각이거나 세타는 지금 한 바퀴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었을 때는 2분의 파이보다는 길어야 되고요. 2분의 파이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래야 양수 범위로 올라오지. 그 다음 2분의 3파이보다는 짧아야 됩니다. 그래야 양수 범위에 있지. 물론 거기에 한 바퀴 더 돌아서 두 바퀴 더 돌아서 거기까지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 세타라는 녀석의 범위를 생각해 보면 세타라는 녀석은 여길 시초선으로 해서 그걸 대신 여기에 표현한 것과도 같기 때문에 2분의 파이보다는 더 돌아야 돼. 2분의 3파이보다는 덜 돌아야 돼. 코사인 값이 어떻게 돼? 그건 일단 차치하고라도 몇 바퀴를 돌아서라도 이 자리나 이 자리에 와 있으려면 세타라는 각의 크기는 2, 4분면 또는 3, 4분면 위에 동경을 만들어야만 한다. 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세타라는 것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이 사라집니다. 왜요? 여기에 있으면 사인이 양수, y좌표가 양수니까 탄젠트가 음수, 기울기가 음수니까 그럼 곱하면 음수야. 내가 양수면 내가 음수가 된다고.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일 때? 2, 4분면의 각일 때.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 되면 내가 음수, y좌표가 음수니까 기울기는 양수잖아요. 그 둘을 곱해도 여전히 음수. 이거는 곱한 것이 음수가 될 수밖에 없구나. 1번 또는 2번이구나. 자,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 자, 만약에라도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지금처럼 걱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그 개념에 해당하는 것을 해주게 되면 문제 안에서 최소한의 내가 이걸 통해서 완벽히 답까지 찾아내진 않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삼각함수의 부호라는 거는 지금 떠오르고 있었어. 그게 어디 몇 사분면인지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 자, 그랬을 때 4분면이 2사분면 또는 3사분면이다를 통해 부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도까지는 제일 먼저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를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찬찬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을 통해서 설명을 해낼 때는요. 그리고 그래프를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건 잠시 후 해볼 건데, 자, 이걸 일단 세타를 예각 범위로 해서 확인을 한 후 그 다음에 그것을 둔각 범위 아니면 뭐 한 바퀴를 돈 거, 자, 이런 것들까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잡아. 그렇게 해놓고 이 지점의 좌표를 읽으면 X좌표는 코사인이 되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Y좌표잖아.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지금 요만큼을 딱 세타라고 아까처럼 잡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Y좌표는 내가 코사인 값을 지금과 같이 표현을 했다라고 했을 때, 아, 여기 세타를 똑같이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면, 아,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래, 그래서 이것을 예각 범위 세타를 통해서 먼저 가계 변환을 해보고 그 다음 그걸 확장시켜서 생각하면 되는 것이었던 거야. 자, 지금 여기에서는 딱 세타라는 가계 크기가 표현이 되어 있고, 이건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가계 크기가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는 이제는 내가 날라다닙니다. 왜?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잖아, 그냥.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Y좌표에 해당하는 녀석, 얘랑 어떤 관계에 있겠냐. 자, 요만큼 세타이기 때문에 이 Y좌표에 해당하는 녀석은 여긴 X좌표에 해당하는 녀석이 되고요. 부호가 반대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너는 이 코사인 세타와 절대값이 같고 그리고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뜻인 거지. 자, 그래서 문제 안에서 이것을 둔각 범위로 확장을 할 수 있다. 혹은 3, 4분면의 각으로 확장할 수 있다. 혹은 일반각 범위로 확장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가 여러분에게 떠오를 수 있었다면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상황에서 물론 그려서 표현해 볼 수도 있지만 탄젠트, 사인 섞여 있는 저 삼각함수 사이에서는, 그치, 두 번째 개념이에요. 삼각함수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쉬운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개념이 출제되고 이용되어질 수 있다는 걸 까먹기가 쉬운 개념 중 하나인데, 삼각함수의 정의 때문에 탄젠트라는 녀석은 코사인분의 사인 기울기잖아요. 자, 원의 성질이 곧 삼각함수의 성질이 될 수밖에 없잖아. 삼각함수의 정의가 원이니까요.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이러한 것을 같이 이용해주면 사인 곱하기 탄젠트라는 것은 사인 곱하기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이것은 사인 곱하기 사인, 그리고 사인 제곱이 되었네? 이고, 아, 사인 제곱이라는 녀석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구나. 우리한테 구하라고 했었던 것은 코사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이구나. 코사인 세타에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고 그냥 차분히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8이 된다. 근데 여기에서조차도 급박하게 계산을 하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헷갈릴 때 있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공식보다 이거라고. 어느 사분면에 있는 각인지를 알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아무리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정의대로 걔네들의 부호를 다 정할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익숙한 개념이잖아. 그걸 읽어내고 이용을 해달라고요. 최대한.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둔각 범위까지 펼쳐서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친구들을 위해 한번 그래프로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 둔각 범위 이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이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우리 교과서 설명을 빠르게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y 이퀄 코사인 x 플러스 2분의 3파이. x를 앞에 썼어요. 자, 그래서 이거 사인이에요, 사인.
자, 요거를 그래프를 그려보고 대칭, 평행, 이동 등을 통해서 이게 어떤 함수의 그래프와 완벽히 겹치는지를 찾는 거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사인 함수라는 녀석을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예요. 얼만큼 평행 이동해 주면 돼?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만큼,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만큼,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만큼을 평행 이동을 해 주게 되면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 네가 이 지점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 코사인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랑 똑같아진다. 이게 서로 같은 함수의 개념이고요. 함수의 그래프가 완벽히 일치한다라는 개념이기도 한 겁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x. 자, 이 그래프와 완벽히 똑같으니까 이젠 각의 크기의 범위와 무관하게 이 공식을 이용해도 됨이라는 것까지를 도달할 수 있었잖아요. 자, 근데 대칭이동, 평행이동 등의 기본 원리는 평행이동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 더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굉장히 실전적으로 금방 빠르게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문제에 보면 사실 이렇게 주면 x라고 주었으니까 그래프상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등을 해보라는 뜻이 되겠고 둘을 뒤집어 놨었지. 요게 더 보기 편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걸 줬을까? 왜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게 주어져 있을까? 왜 이 플러스 세타를 뒤에 썼냐고요? 자, 여러분이 그 행간에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2분의 3파이. 아까 전에 일단 2분의 3파이만큼을 먼저 돌려준다고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세타라고 적혀 있고 뒤에 적혀 있는 거예요. 2분의 3파이를 기준각으로 2분의 3파이를 일단 평행이동하기 전을 생각하는 기본 원리와 같은 거라고 했어요. 일단 정의역의 원소에서 이만큼을 가져가 준 후에 거기에다가 세타만큼을 더하는 것이므로 그때 함수값을 읽어주게 되면 여기를 무엇으로 해서? y축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보면 마이너스 코사인 x 같은 함수의 그래프에다가 세타를 대입한 값과 같아지는 거구나. 자,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러분이 설명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없이 끝없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삼각함수의 정의, 그리고 그래프,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타의 범위라는 것이 적어도 한 바퀴 안쪽에 있다 정도는 주어지는데 그게 안 주어져 있는 불친절함, 이와 같은 내용들을 평가원도 다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좋은 풀이는 또 더 있습니다. 여기에 주어져 있는 내용에서 얼만큼을? 이걸 2분의 파이만큼을 앞으로 가져가 주게 되면 그럼 2파이 플러스 세타에 해당하는 각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주기에 의해서 세타랑 아예 같은 각이 되어 버리게 되고 그 내용을 통해서도 쉽게 접근할 방법 충분히 여러분이 앞으로 뒤로 돌아가며 생각해 보는 것으로도 혹은 그래프 안에서 앞으로 뒤로 더해가며 빼가며 평행이동시켜가며 살펴보는 것으로도 설명 가능하다. 자, 이 지점, 이 하나의 문제를 위한 것에서 그치지 말고요. 이 문제가 오답률이 높게 나올 거거든요. 평가원도 살펴볼 겁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아요. 이 둘만 제대로 하면 모든 걸 완벽히 설명해낼 수 있고 안전함 또한 얻어낼 수 있잖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자, 기본적인 문제이고 자주 보았던 형태의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독해하고 어떤 개념을 읽어낼지라는 것은 여러분이 두고두고 올해 1년 내내 평가원 수능시험 문제의 4점 적분 문제를 풀이할 때도 다 쓰이게 됩니다. 자, 문제가 일단 인테그랄이 없잖아요. 근데 인테그랄 기호도 없는데 적분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건 3점 문제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요. 출제자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러한 개념을 독해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독해를 하잖아요. 이게 주어지고 구하라는 것이 fx다. 이 방법 외에도 있나요? 이 방법 외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 또한 매우 중요하니까 이 두 가지 문제풀이 과정에 대해서는 독해, 개념
얘네가 정말 중요하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읽히는 게 뭔가요? 주어진 게 F'인데 구하는 게 fx예요. 미분에서 요거 되는 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읽히게 되는 것은 바로 부정적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고난도 문제에서도 여러분이 두고 써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옆에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미분해서 뭐뭐 되는 함수. 지금은 그 뭐뭐가 뭐예요? F'인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랄 기호가 없었으나 이 fx라는 녀석은 인테그랄 f'x dx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풀이를 완료해보면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c가 되고, 아, 여기에서 그래도 계산 실수가 자주 나왔었어. 그래서 부정적분의 정의, 이것은 계산 및 독해 과정에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읽어내야 되는 중요 개념이므로, 자, 여기서 검산할 때 자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꼭 미분해서 확인. 이 습관 하나가 여러분이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도 적분 계산 실수 없이 끝까지 해내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고마운 개념이에요. 자, 여기까지 살폈으면 F0가 주어졌기 때문에 F0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하고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fx라는 녀석은 바로 이러한 식이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F2를 바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집어넣으면 2의 4제곱에서 2의 제곱을 나눈 것이니까 지수법칙에 의해 4, 2를 하나 약분해주고 빼기 1 해서 5가 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자, 좋은 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두고 읽어내야 된다 그랬어요. 꼭 인테그랄이 있어야만 부정적분의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까지를 생각해 주면 되고, 자, 여기는 이걸 읽어내는 방법도 있고, 이 내용이 사실 현 교과서의 독특한 지점, 정적분의 정의 자체가 이전 교과 그리고 다음 교과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어진 것으로 파악해서 구하는 것을 F2의 값이다 라고, 지금처럼 값에서 값을 구하는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별표 해놓고 잘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동일한 표현과 동일한 의미를 통해 여러분이 고난도 문제들을 접근하게 된다고요. 자, 여기서는 뭐냐? 처음 위치를 아는데 나중 위치를 알고 싶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 위치의 변화량이 필요하지. 그겁니다. 아, F의 변화량이 필요하다라고 읽어내면, 자, 이것이 곧 현재 교과서상에서의 정적분의 정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익숙치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부정적분이 보다 더 기본적인 개념이다 보니 이 내용들을 위주로 공부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문제 안에서 중요 개념의 정의, 학습 목표 하나로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출제될 수 있다. 자, 읽어낼 수 있도록 잘 확인해 주시도록 하고요. 어떻게 해주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F2를 F0에다가 F의 변화량을 더해서 구한다고. 자, 정적분의 정의가 부정적분의 변화량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 뭘로 구해주면 돼요? F'의 부정적분이 F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F'으로 구할 수 있더라. 자, 처음에 잘 이용이 안 될 때에는요, 내가 변화량만 잘 구하면 돼, 증가량만 잘 구하면 돼, 감소량만 잘 구하면 돼 라는 느낌으로 문제에서 읽히게 되었을 때 이렇게 적어보세요. 정적분의 정의대로. 현 교과서 상에서의 정적분의 정의는 라지 F 빼기 라지 F잖아요. 그래서 이건 F2 빼기 F0가 되는 거잖아. 그걸 여기다 더해주면 F2가 되네. 마치 무엇처럼? 거의 처음 위치 플러스 인테그랄 V를 통해 나중 위치 X, K초 때의 위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 처음 위치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부터 K까지 VT DT라고 해서 구하게 되는 이 내용, 바로 정적분의 활용 하나가 이 문제에서는 9번 문제에 들어가 있는 내용 하나가 자동적으로 끝나게 된다. 왜? V가 위치의 도함수잖아요. 그걸 적분해서 위치의 변화량을 구한 거라고. 그래서 얘를 개념명으로 뭐라고 불러?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부르잖아.
우리는 f의 변화량을 구한 것이다. 자, 그래서 동일한 계산을 해주게 되면 f0 자체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로 되어 있고 이 정적분 계산을 해주었을 때 6이 나오기 때문에 5가 되었다. 자, 지금은 어느 계산으로든 여러분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고난도 문제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이 읽어내고 이용해야 될 개념이다 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간단한 로그 계산 문제이고요. 자, 로그 계산 중에서도 그래, 일단 밑이 없는 로그가 보이지? 상용 로그의 뜻, 그리고 로그의 연산, 이와 관련된 개념은 어떤 것들 공부하나요? 뭐 성질이라든지 밑의 변환 공식,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문제에서 독해 과정에서 관심을 좀 두면 좋은 부분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용 로그, 밑을 어떻게 해요? 생략해서 표현하잖아. 그럼 우리가 뭐라고 알아들어야 돼? 10이라고 알아들어야 돼. 근데 10이 진수에도 보이고 있잖아요. 밑에 대한 것이 지금 뒤집힌다거나 밑의 변환 공식 등이 이용될 가능성 등을 시계 관찰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살필 수 있지만 지금처럼 독해 과정에서 어떤 개념들을 위주로 문제가 주어졌는지를 통해서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독해 과정을 천천히 해 주었을 때 가장 여러분이 문제 안에서 유리한 접근 뿐만 아니라 안전한 접근을 해나가게 됩니다. 막 풀었는데 이상한 대로 막 가고 있는데 답이랑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럼 시간 낭비만 한 거잖아. 문제 독해 과정에서 어떤 개념들을 어떤 방향으로 물어보고 있는지를, 그리고 반복되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두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줄이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의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험장에서 느껴봤잖아요. 하나 막히고 돌고 도는 느낌 들면 어떻게 돼요? 그치, 멘탈에 스크래치가 나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그 뒤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경험을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바로 문제 안에서 독해 과정 천천히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중요한 교훈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건 뜻이 없네요. 이따 물어보겠지. 자, 그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A라는 녀석이 제곱 빼기 제곱이에요. 상용 로그 3의 제곱 빼기 상용 로그 2의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거는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로그 3 빼기 로그 2 그리고 로그 3 더하기 로그 2. 자, 유리식의 성질이라든지 다항식에서 지금처럼 인수분해 해나가는 과정 등 수투에서도 극한 계산 등에 중요하게 이용되는 몇몇 연산의 기본 성질들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지금은 인수분해 공식 a제곱 빼기 b제곱 요 녀석을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좋을지 수투에서도 중요하게 이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극한 계산 그리고 미분, 그 안에 지금과 같은 인수분해 및 유리식의 성질 등이 이용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연산 중심의 단원에서 함께 이용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당연히 성질을 위주로 그걸 중심축으로 두어서 접근하면 되고요. 이 녀석이 지수 자리에서 빼지는 것은 바로 진수 자리에서는 나누어진 것을 의미한다. 사실 뭐랑 똑같은 거니? 이게 사실 지수 법칙에서는 나누었을 때 진수, 그 전체를 나누었을 때 지수끼리 빼진다를 표현했던 거야.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 진수끼리 곱해졌을 때 그럼 지수 자리에서는 덧셈이 일어난다는 뜻과 같다고. 그래서 여기선 2와 3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로그의 성질대로 지금과 같이 두 개를 처리하였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뭘 구해야 하냐면 b가 로그 6의 10인데 10의 ab 제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상용 로그의 뜻, 로그의 뜻과 같은 거지. 로그의 뜻이 뭐예요? 로그 a의 b, a를 몇 제곱하면 b가 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잖아. 상용 로그의 뜻은 뭐예요? 밑이 10일 때 그 지수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것으로 로그의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a, b를 먼저 구하면 이거 구하는 것은 그건 그냥 로그의 정의와 같을 거야. 이제 a, b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동일한 로그 2분의 3 곱하기 로그 6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b 자체가 이제 곱해지면 되는데 b가 문제에 주어져 있기를 로그 6의 10이라고 주어져 있어.
아, 상용 로그의 뜻 바로 네가 밑이 10이고 네가 밑이 10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밑의 변환 공식에 따라서 분수꼴로 한번 고치고 해도 되고요. 밑의 변환 공식에 파생되어지는 공식들, 그래 네가 로그 10에 로그 6, 로그 6에 로그 10 곱하면 돼 라고 해도 되고, 이것이 곱해지면 1이 된다를 한 번에 알고 있어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얻어진 것이 AB 이퀄 로그 10의 2분의 3이거든? 구해진 거야. 왜? 이런 연산을 시켰을 때에는 고배점 문제일수록 평가원도 반드시 물어봅니다. 이 연산에 이 성질 및 미체 변환 공식, 이 안에는 지금 다 뭐가 없어? 뜻, 정의가 없잖아요. 로그의 뜻이 뭐라고? 10의 몇 제곱이 2분의 3이니?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요. A, B는 그 지수를 말하는 거라고요. 얘를 그냥 로그의 뜻대로 바꾸어 표현하면 됩니다. 로그의 뜻대로 바꾸어 표현을 해주면 10의 몇 제곱이 2분의 3이니?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A, B였고요. 그래서 상용 로그의 뜻 바로 무엇이다? 10의 지수를 구한 거다. 정답이고요. 자, 상용 로그에 대해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서는 어떤 부분을 물어볼 수 있을지 또한 예상이 됩니다. 상용 로그의 값은 10의 지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얼만큼 큰 수, 작은 수 등을 10의 몇 제곱 등으로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대소, 비교 등을 어느 정도 어림할 수 있도록 그러한 표현으로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다. 자, 여기까지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볼게요. 자, 9번에서는 시각 t 이퀄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t의 속도 밑줄 치고요. 움직인 거리 밑줄 치고요. 위치 밑줄 치고요. 자, 바로 정적분의 활용. 속도, 가속도, 이동거리 등 공부한 내용이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앞서 7번에서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정적분의 활용도 활용이지만 정적분의 정의 자체가, 그리고 부정적분의 정의 자체가, 정적분의 정의는 변화량이고 부정적분의 정의는 미분에서 이거 되는 함수다. 이 둘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 것 또한 이 개념에 대한 올바른 접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풀이가 모두 가능하고요. 자, 왼쪽에 있는 것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에 대해서 0에서부터 A까지를 적분을 해주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t 이퀄 a에서 위치가 다시 제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점에서 출발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위치의 변화량이 0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면 a가 3인 것을 계산통에 금방 얻어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어디까지? a의 값이 주어졌으니까 2a 값이 6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동거리는 vt, dt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데, 자, 어차피 V가 언제 양수고 언제가 음수인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VT라는 녀석을 0, 2를 근으로 갖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임, 여기까지를 확인했으면 0에서 2까지는 V가 양수이므로 그대로 접근을 해주면 되고요. VDT라고만 적겠습니다. 2에서부터 6까지는 V가 음수인 걸 확인했잖아요. 주로 이건 어디서 많이 했니? 어떤 3차 함수의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 3차 함수의 증가 감소를 생각할 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풀이도 가능한 거야. 어쨌든 음수니까 2에서부터 6까지는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이 두 부분을 분리한 것은 개념으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V를 적분해 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계산을 해주게 되면요. 이 V라는 거 자체가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6t라고 식이 다 있잖아?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4가 나오거든? 자, 그 다음 여기에도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6t를 뒤집어서 3t제곱 빼기 6t, 그게 이 구간 내에서 양수가 됨까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면 좋고요. 이 부분을 계산을 해주면 112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116이 되는데, 자, 어째 이게 사전 문제로 들어왔는데 그냥 공식 위주로 두 단계로 접근을 한 것 같거든. 자, 물론
그래,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용해서 풀이를 한 것이니까 가치 있는 풀이이지만 우리에게 읽혔던 개념 7번 문제에 있었던 내용부터를 부정적분의 정의 및 정적분의 정의, 적분을 이용한 모든 문제에서 읽어내고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거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위치가 있으면 그걸 미분하면 그 변화율, 그게 속도의 정의잖아? 여기까지를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 미분해서 이거 되는 함수니까 위치 함수 원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부정적분으로 구할 수 있지. 그것도 훌륭한 풀이가 나와요. 또 이게 그래, 속도 자체가 너의 변화율이니까 이걸 정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구해지는구나. 그 위치의 변화량을 여기다가 써먹은 거고. 아하. 자, 그래서 부정적분 및 정적분을 위주로 판단해서 문제풀이를 접근을 해나간다면 이런 풀이도 가능하더라. 0이에요, 2예요. 이게 VT라는 녀석인데 이걸 마치 뭐처럼 생각? F'이라는 어떤 도함수처럼 생각한다고. 왜? 이 VT라는 녀석은 XT라는 위치 함수의 미분이거든. 그럼 이게 적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원래 있었던 함수의 증가 감소를 나타낼 수 있다. 너의 부호를 통해. F'이라는 녀석, F라는 녀석, 요렇게 생각해보면 편하잖아요. 너의 미분이니까 F'처럼, 너의 적분이니까 F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는 앞으로 가. 증가한다고요. 자, 그 다음 음수니까 감소한다고요. 까지 되었고, 아, 사실은 이게 3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고, 여기서 적분값이 3일 때 제로가 된다는 뜻은 이 증가량과 이 감소량이 3초일 때, 2초, 0초일 때 같다는 의미가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한쪽이 중근일 때 3차 함수에서 2대 1 자리에 네가 근이 있다라는 것과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구나. 근데 지금은 부정적분을 이용해도 굉장히 쉬운 상황이야. 미분에서 뭐가 된다고 했냐면 바로 이게 된다고 이야기했거든.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6t가 된다고 얘기했거든. 그걸 부정적분해주면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이거 뭐라고 해주면 돼요? 3t제곱이라고 해주고 플러스 c인데 원점을 지나니까 사라진다. 자, 언제 다시 근을 가져요? 3일 때 다시 원점으로 간다고. x제곱, t제곱으로 묶어주면 바로 얻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이너스 t제곱으로 묶어도 되고요. t로 묶어도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의 각각의 위치 자체를 어떻게 표현해보면 0에서 2를 집어넣어보면 2,4가 되는 것을 내가 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2,4 원점에서 출발해서 4까지는 앞으로 갔대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2의 2가 되는 지점 6초에서 어디가 되는지는 6을 집어넣어주면 6, 마이너스 108이 나옵니다. 여기 집어넣거나 여기 집어넣거나 해서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의 위치의 변화는 처음에 앞으로 4만큼 늘었다가 그리고 뭐 여기 이 부분을 6분의 어쩌고 해서 구하는 공식 가지고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정적분의 두 가지 의미가 있었잖아. 피적분 함수상에서는 넓이, 부정적분상에서는 변화량. 그걸 이 다음 얼만큼 감소했는지를 함수값의 차로 표현하면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건 112네요. 앞으로 간 거, 뒤로 간 거. 이 둘을 상쇄시키는 것이 위치의 변화량. 이 둘을 상쇄시키지 않고 넌 앞으로 얼마 갔고 뒤로 얼마 갔는지를 다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 이동거리인 겁니다. 자, 복습할 내용. 자, 이 왼쪽에 있는 건 편한데 오른쪽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것의 설명 과정입니다. 속도, 가속도, 이동거리 공식의 설명 과정은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빼서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풀이가 보다 간편하게 여러분에게 얻어지게 되어 있는 출제자의 의도, 바로 무엇이냐?
이동거리 공식 등을 처음 위치, 나중 위치를 뺀 것으로. 속도가 음수일 때는 나중 위치, 처음 위치가 있는데 그것도 처음 위치, 이전 위치로부터 빼서 구해줘야 되네요. 이때는 얼만큼 갔는지를 변화량으로 구해나가는 과정이다.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여기까지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열 AN이 주어져 있는데 윗줄 아랫줄 3의 배수일 때와 3의 배수가 아닐 때로 나뉘어 주어져 있어요. 자, 문제 독해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자, 일단 뭐 3의 배수 아닐 때, 3의 배수일 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뭔가 주기성이 있으려나? 자, 이러한 것을 독해 과정에서 생각해내고 발견을 해내도 좋고요. 자, 수열 단원에선 한 번에 발견이 안 되면 바로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자, 내가 한 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이것을 1, 2, 3, 4 집어넣으면서 나열을 해보면 AN이라는 수열은 어떻게 되는 거니? 자, 문제의 소통 과정 자체가 수열 단원에 대해서는 고난도일수록 나열해보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에 보여야만 하는 의무사항인 것들, 등차 등비 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이것대로 그냥 해보게 되면 10, 10,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9, 10, 10, 마이너스 19, 10, 10, 마이너스 19. 자, 아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더 길어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쭉 그거대로 나열을 해보다 보니까 어머, 세 개마다 반복이 되면서 주기처럼 나타나게 되네. 그리고 세트별로 보았을 때 이게 합했을 땐 20인데 얘는 그보다 살짝 작고 합했을 때 20인데 살짝 작고 이런 것들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 뭐 했더니 소통이 되더라. 나열을 해보았더니 독해 및 소통이 되더라. AN의 특징적인 측면, 생각을 하려고 하기보다 수열은 일단 나열한다. 그것이 수열은 나열이다 라는 말의 뜻이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나열을 끝까지 다 해서 계속해서 원초적인 풀이, 이거 좀 투박한 풀이를 끝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우리가 독해 및 소통 과정을 얻어내게 된다. 약간 3번씩 반복되는 주기성도 살펴지게 되고요. 그리고 한 세트마다의 합이 계속해서 1이 되네. 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발견 요소들 이 안에 다 있었다.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수열 4점짜리 문제는 소통할 때 조금 더 시간을 두는데 그 시간을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열하면서 생각할 것. 여기까지 첫 번째 확인하셨으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보니까 시그마 기호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위에 있는 게 하나는 n이고 하나는 3n이요. 자, 시그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중요 개념을 떠올려 보는 거야. 시그마의 뜻과 성질. 지금 뭘까요? 뜻입니다. 위에 있는 게 똑같았을 때 n은 뭐 2개를 이렇게 합쳐보고 어쩌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시그마가 2개나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아예 적어두면 좋습니다. 합은 나란히 2번 나열하는 거다. 자, 시그마의 뜻이라는 중요 개념을 이용하는 거고요. 정의잖아요. 그거대로 로그의 정의대로 뭐 했었어? 바꾸어 표현했었지. 자, 여기에서는 시그마의 정의대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 거예요? 나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 주어져 있는 이 시그마 2개를 각각 나열을 해보면 시그마 3n까지, 시그마 n까지 요 2개를 AK, AK 둘 다 나열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나열을 해보면서 발견하는 거라니까? 자, 이거 A1부터 A2 해서 어디까지? AN까지를 더하도록 돼 있고요. 자, 너는 어디까지? 방금 전에 있었던 녀석은 여기에다가도 표현을 하고 AN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A3n까지가 더 있게 되네? 둘을 어떻게 했어요? 나란히 2번 나열하고 보니까 무엇이 발견된다? 공통 부분이 발견된다. 쌤이 계속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수원은 문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수원은 문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수열은 그래서 그게 나열이다. 시키는 대로 행동을 했더니 발견이 되는 거예요. 행동이 각 대단원마다 매우 굵직하게 주어져 있고요. 그걸 그대로 의심 없이 진행을 해줘야 된다. 시험장에서 내가 바로 이게 뭔지 바로 알고 싶잖아. 근데 개념이 그렇게 안 생겨 먹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겪은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개념을 좀 굵직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대로. 이 단원의 본질적인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발견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고 이 단원은 원래 그런 단원이다. 이렇게 똑같이 생긴 개념이 뭐가 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공식 자체는 뭐 Sn 빼기 Sn-1이 AN이다, N이 2 이상이다 뭐 이런 것일지 몰라도 지금은 그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기본 원리대로 나란히 두 번 나열을 하였더니 공통 부분이 지금과 같이 발견이 되었고 이 둘을 빼주게 되면 이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것인데 지금은 이 둘이 같다 하였으므로 뺐을 때 이것만 남습니다. 아, 뭐구나. AN 플러스 1부터 A3N까지를 다 더한 게 제로여야 한다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안에 대부분의 것은 방금 전에 우리가 발견하였던 요소대로 3개씩 계속 10, 마이너스 19가 계속해서 반복되므로 이 마지막 부분은 3의 배수 번째 항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마지막 3개는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는 이와 같이 경우를 나누어 추론해도 좋고요. 경우를 나누어 보는 이것을 바로 발견을 못했으면 여기서 또 뭐 하면 돼? n 자리에다가 적당한 수를 대입해가면 또 나열하고 또 시도하면 돼요. 왜? 안 보여도 되는 단원이야. 안 보이면 뭐 한다? 나열하고 그 다음에 발견을 하면 되는 거다. 자, 지금은 이게 만약에 맨 처음부터가 10, 마이너스 19로 시작을 한다고 해보자. 끝은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잖아. 똑같이 쓸게요. 시작과 끝이 이렇다고 할게요. 그럼 제로가 될 수 없다. 자, 이것은 우리가 뭘 발견한 것과 거의 같냐면 등차 수열에서 일정하게 계속해서 증가해 나가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D를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하고 세 번 더 할 때 계속 커져가잖아요. 그래서 n-1D라는 일반항 공식을 유도해 나가는 과정과 같은 거예요. 자, 시작이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나도 플러스 1, 나도 플러스 1 양수를 계속 더한 거니까 0이 될 수가 없다. 그럼 시작 지점이 10, 마이너스 19 요렇게 시작하면 어떻게 되지? 마지막은 역시 이렇게 될 텐데 이건 제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맨 처음이 이렇게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접근을 해볼 수 있었고 발견이 안 됐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발견이 안 됐다면은 n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지금은 어떤 거? 객관식이니까 1, 2, 3, 4, 5번을 하나씩 집어넣어 가면서 해봤다? Why not? 수열 단원은 아예 평가원 출제 매뉴얼에 적혀 있습니다.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가며 나열해보고 예시로부터 추론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첫 세트가 마이너스 19니까 마이너스 9가 되니까 나머지는 완전 세트들이잖아. 이거 완제품. 이거 하나 빈 거. 얘네들은 몇 세트가 있어주면 돼요? 9세트가 있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경우는 처음이 불완전 세트가 마이너스 19인데 뒤는 역시 다 완전 세트여야 되잖아요. 그럼 완전 세트는 19세트가 있어야 되겠네. 이 두 가지 경우만 이제 해보면 되는 거고요. 이 항의 개수가 몇 개야? 이 항의 개수는 물론 이조차도 공식으로 너 빼기 너 플러스 1이라고 했다가 그게 맞나 틀리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몇 개요? 3n개. 몇 개요? n개. 나열해본 사람이 개수조차 잘 세는 단원. 바로 수열 단원이다. 수열의 합이라는 중단원이 있는데 덧셈 기호로 지금과 같이 나열을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9세트니까 9, 3, 27 두 개 더하면 29항 29개의 항이어야 하는데 2n개가 29개의 항이 될 수가 없어요. 29개가 2n개랑 같아지려면 n이 정수가 아니야. 이건 그래서 또 안 되는구나. 그럼 이제 이거 보면 되겠네. 여기는 19세트니까 좀 많아요. 19 곱하기 3. 거기다 하나 더 더해줘야 돼. 19 곱하기 3. 말하면서 엄산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습니다. 3, 9, 27, 3, 1은 3, 57이에요. 거기다 1 더하면 전체 몇 개야?
58개지. 이제 이게 2n개가 될 수 있니? 네. n은 29이면 된다라는 것을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었고요. 자, 지금과 같이 세트별로 발견을 해나가는 거, 등 간격, 등차 수열의 나열에서부터 발상의 기본 원리가 이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너를 읽어내고 지금처럼 이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해나가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사실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합공식 유도 과정은 모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합공식 유도 과정 복습해 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런 주기 수열이 되면서 세트별로 계속해서 일식. 이건 뭘? 그치. 등차 수열의 합과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을 구해나가는 과정을 등차 수열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일정한 수를 더해가며 그 다음 항들을 일반항 등을 모두 정확하게 찾아나가는 과정을 역시 복습해주면 된다. 발견 요소 2개가 하나는 등차 수열을 나열해가며 공부하는 것, 하나는 수열의 합과 관계된 요소들을 나열해가며 공부하는 것 안에 있었다. 여기까지 살펴주시고 복습할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11번은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하여, 자, 이것도 0이 아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 0이 아닌 밑줄을 좀 그읍시다. 자, 이거 자체가 무슨 개념인 거니? 아, 그렇다기보다는 도켓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있는 크기를 가진 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실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0이 아니라면요? 자, 이게 이제 또 극한의 개념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0이 아니면서 0에 가까워지는 건 0보다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4번에서 좌우 극한으로 살폈었잖아. 그래서 0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게 A가 0보다 클 경우와 A가 0보다 작을 경우 두 가지를 의미하고요. 자,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내고 접근을 해나갈 수만 있었다면 그 다음은 극소값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과감하게 거기에다가 뭐라고 적으면 돼요?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 다르게 말하면 극대, 극소의 판정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극대, 극소의 판정, 그리고 증가, 감소의 판정.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바로 F'의 부호를 통해 증감표 등을 이용해서 F의 증가, 감소를 하나씩 판정해내고 그걸 통해 극대, 극소를 판정해내는 개념이에요. 지금 fx 자체가 x세제곱 더하기 3ax제곱 더하기 4a라고 되어 있으니까 f'x 바로 무엇이다? 함수의 증감과 극대극소, 극대극소의 판정 이어져 있는 개념이고 함수의 증가, 감소 이렇게 이어져 있는 개념이잖아. 여기서는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은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이면 증가한다, 음수이면 감소한다. 증가, 감소에 대한 내용은 평균값 정리와 또한 관계가 있지. 자, 이렇게 수투의 개념은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지금 평균값 정리부터 우리가 증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 내용들이 뒷문제에서 다 이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자, 그럼 F' 보았습니다. F'은 3x제곱 더하기 6ax이므로 3x에 x 플러스 2a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증감표를 이용해 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은 여기에 있는 내용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 F'의 부호만 살핀다 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양수일 경우 먼저 생각해 주면 A가 양수라는 것은 마이너스 2A가 지금 나머지 하나의 실근이잖아요. 그것이 0보다 작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F'이라는 녀석을 보았을 때 마이너스 2A 0 이와 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수, 음수, 양수이기 때문에 자, 프라임이 양수, 음수, 양수이기 때문에 fx는 증가, 감소, 증가가 되게 된다 라고 그려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증감표 상태에서 프라임의 부호가 여기서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뭘로 판정된다. 극소값으로 판정된다 라고 그냥 해도 됩니다. 그럼 f0의 값이 fx의 상수항과 같아지기 때문에 4a가 되고요. 앞서 상수항과 관련된 내용 7번 문제도 있고 9번 문제도 있었잖아. 자, 이게 마이너스 40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그러려면 a가 뭐가 돼야 돼요?
A가 음수가 되어야 되니까 얘랑 충돌해. 안 돼. 자,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에는 마이너스 2A가 이번엔 양수가 되는데 증감표를 이용해도 좋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의아하게 여기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거 그냥 괜히 더 느려지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안에 정말 많은 것이 있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대극소이기 위한 필요 조건, 프라임이 0이어야만 한다. 프라임이 0이라고 다 극대극소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좌우에서 부호 변화를 살펴주는 것이고 증감표라는 것 하나가 실은 완벽한 논리적 추론이다. 도함수가 연속인 상태이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려면 사이값의 정리에 의해 0을 지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그 사이에 있는 양, 부호를 하나만 판정을 해 주어도 완벽한 판정이 가능하다라는 아름다운 개념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안 그려봐도 된다고요. F'의 부호가 음에서 양이니까 여기잖아요. 그래서 F-2A는 극소값으로 판정이 되었고 지금은 극대극소의 판정. 도함수의 부호 여기까지만 살피고 있고요. 자, 이거 계산을 해주면 무엇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8A 세제곱 더하기 12A 세제곱 더하기 4A 잠깐만 이렇게 나왔어. 이게 마이너스 40 이렇게 돼가지고 이 방정식이 3차 방정식입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요. 이거 잘 해주게 되면 뭐랑 같은 얘기냐. 정리만 잘 해주면 A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0 이퀄 0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제 더 이상 요거는 없으니까 여기서 답이 나와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음수를 먼저 넣어보면 되고요. 자, 이와 같은 다항 방정식에서 3차 이상일 때 이제 조립제법, 인수정리 등을 이용하고 개수 맞추기 등을 이용해 주면 되는데 자, 만약 까먹은 친구들 있으면 이것에 약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넣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됨을 아까 살폈기 때문에 A는 음수일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음수로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5 같은 것보다는 1 같은 것보다는 2 같은 거 집어넣으면 되겠고 A 이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제로 되는 것 하나를 찾아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자, 물론 조립제법 혹은 인수분해를 직접 해주어서 A 플러스 2에다가 이거 개수를 맞춰줘도 된다고 했어요. 항등식의 개수 비교법이 조립제법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자, 여기 A 세제곱을 여기서 맞춘 거고요. 이 A는 한 번에 생각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여기 끄트머리에다가 10 상수항까지는 한 번에 생각하기가 쉬웠잖아요. 여기까지 살폈으면 그 다음은 2차항이 사라져야 된다. 2차항이 사라져야 된다. 요렇게 곱했을 때 2차항인데 요렇게 곱해도 2차항인데 걔네가 사라져야 된다는 것을 개수 비교를 해주면 되니까 만약 조립제법이나 인수정리 등 고1 수학에 있었던 내용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얘네를 좀 사랑해주면 좋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인수정리 정도는 확실히 해줄 수 있도록 하면 좋다. 자, 여기까지 살폈고요. 물론 조립제법 등이 기억이 나고 있으면 그것을 같이 이용해도 좋겠습니다. 그것의 기본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A. 그럼 우리 둘 곱한 거 더해서 없어지게 되니까 이것이잖아. 왜 해봤니? 이쪽에서 더 이상 음근이, 양근이 안 나온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요. 여기는 5네요. 5. 곱해가지고 12 되도록 하는 거라 5였고요. 자, 여기까지 살펴준 것으로 어찌되었든 우변은 A-1의 제곱 더하기 4이므로 이건 언제나 0보다 커서 여기선 더 이상 근이 나올 수가 없고 A 이퀄 마이너스 2가 유일한 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자, 그럼 이제 F2의 값만 구하면 되고 A의 값이 마이너스 2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F2의 값 대입해서 구해주면 8 더하기 16A A가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으므로 마이너스 24 정답을 바로 찾을 수 있었다. 자,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에서 중요하게 공부하는 내용, 도함수의 부호에 의한 판정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도함수의 부호로부터 증가감소, 극대극소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공부하도록 하는 배경에 해당하는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로부터 이것을 설명해 나가는 과정 또한 함께 알아두게 되면 보다 안전하게 나머지 고난도 문제들도 접근해 나갈 수 있다. 여기까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